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 그 소추위원장 석에 앉아가지고 검사 역할하는 그 모습이고,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저분이 김희수 헌법재판관이고, 저 바로 뒤에 있는 변호사 있잖아요. 저 바로 뒤에 있는 변호사가 그 안경 안 쓴,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저분이 장순욱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이에요. 부장판사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소추인단의 법리 같은 것들을 다 이끌어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소추하는 대표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989년이었어요. 10월 9일에. 1989년 10월 9일에 당시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이었던 정청래 학생이 그 건국대학교 건대 그 정청래가 건대 나왔단 말이에요. 건국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25살 당시 25살 이모 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령을 받았어요. 그 이모 씨는 어디 소속이었느냐? 서총련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 이 씨가 뭐라고 그 정청래 학생에게 지시를 했느냐?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해라. 미국 대사관저에다가 불을 붙여라. 그 다음에 미국 미 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폭탄으로 테러를 갖다가 해라. 이게 언제 이야기였느냐? 1989년 10월 9일 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미팅을 한 게. 그러니까 정청래가 조직을 해요. 뭘 조직을 하느냐? 그레그가 누구냐면 그 당시 주한 미 대사였어요. 그레그 처단과 그 그레그 얼굴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레그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해요. 저 사람이 이제 그레그인데,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192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100살 되는 분이야. 아직까지 살아 계신데요. 그런데 CIA 한국 지부장을 했었어요. 언제 CIA 한국 지부장을 했었는가? DJ 납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DJ 납치 사건 때 CIA 한국 지부장 하면서 DJ가 살해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분이 그레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89년 당시에는 그때에는 한국 대사로까지 주한 미 대사로까지 있었던 분인데, 저 그레그 대사를 처단하고 민족 자주권 쟁취를 하기 위한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정청래다. 언제 조직했다? 1989년 10월 9일 어간에.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결사되니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명을 모았느냐? 6명을 모았어. 6명을 모아가지고 나흘 동안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새벽까지 나흘 동안 뭘 하느냐? 합숙해요. 어디서 합숙하느냐? 건대 국문과 학생회 사무실에서 나흘 동안 저 반미 구국결사대 6명이 합숙하면서 준비를 해요. 준비가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10월 13일 저 날짜가 10월 13일이에요. 저 날짜가 흐릿한데 한번 며칠인가 한번 13일에 13일에 금요일이었네. 1989년 10월 13일은 13일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저 밑에 승용차 몰고 와 담장 넘어 봤을 때 새벽 6시 25분에 그 10월 달이면은 새벽 6시면은 해가 그래도 이렇게 아직은 뜨기 전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이렇게 밝지 않은 어둑어둑할 때 그때 6명의 반미 구국 결사대 6명이 저 승용차는 어떤 승용차냐? 서총련 지시를 어디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서총련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서총련에서 렌트카를 빌려줬어요. 그 차를 렌트해줘가지고 그 정청래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6명이 뭐 낑겨 탔겠지. 뭐 운전 1명 하고 앞에 2명 앉고 뒤에 4명 앉고 해가지고 찡겨 타가지고 그 정동에 있는 주한 미 대사 관저에 딱 간 다음에 저 차를 렌트카를 새벽 6시 25분에 담벼락에다가 딱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6명이 차 지붕을 밟고 담이 한 3m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명이 지붕 밟고 올라가.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목마를 태웠나 어찌어찌 해가지고 3m짜리 담을 갖다가 담 타고 넘어가지고 대사관저에 들어갔어요. 대사관저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20여 명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슬리프를 하고 있었어. 그 코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레그 대사와 대사 부인도 포함해가지고 20명 넘는 사람이 아직 6시 25분이었으니까 아직 꿈나라에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 6명이 담을 타고 사사삭 넘어간 거야. 그런데 저 학생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저기 보면 쇠파이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사제탄 터뜨리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게 사제 폭탄이란 이야기예요. 사제 폭탄을 4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과탄이라고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최루탄. 옛날에 사과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사과탄이라고 했는데 사과탄 4개. 그 다음에 화염병 6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쇠파이프 4개, 사과탄 4개, 쇠파이프하고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폭탄 4개, 총 14개의 폭발물을 가지고 대사관저를 난입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사관저에 누가 있습니까? 경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원들한테 사과탄하고 폭탄을 갖다 던졌어요. 그런 사람 죽일 뻔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뭘 들고 있었다고요? 그 쇠파이프를. 그러니까 그 쇠파이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대사관저는 못 가봤는데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사관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언젠가 가볼 수 있겠죠. 대사관은 여러 번 가봤는데 대사관 저는 못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마당에 그 현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관에 있는 현관 말고 이렇게 좋은 집 가면 정원이 쫙 있고 현관 말고 옆에 유리창으로 이렇게 통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창을 갖다가 쇠파이프로 그냥 작살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응접실에 난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접실에 딱 들어가면 대사관저에 들어가면 초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초상화? 대사 초상화? 말고 그런데 가면요 누구 초상화가 있느냐? 대통령 초상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 초상화를 또 쇠파이프로 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대사관 직원들이 놀라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사관 직원들을 그 인질로 잡고 그러면서 구호를 외친 거예요. 노태우의 매국 방미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방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국 방미,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그레그 취임을 반대한다. 그레그 대사가 언제 취임했냐면 89년 9월 27일. 그러니까 대사관 난입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10월 13일이었으니까 한 보름쯤 전에 취임했는데 그 취임한 거 반대하고 그레그를 추방해라 이렇게 45분 동안 농성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당연히 이제 경찰이 진압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그 앞문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사과탄 4개, 화염병이 6개, 그 다음에 사제 폭발물이 4개. 그러니까 위험한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뒷문으로 이렇게 싹 들어왔대요. 뒷문으로 들어오고 그 와중에 그레그 대사 부부는 이제 잡히지 않고 인질로는 다른 사람들이 잡혀 있고 그 중간에 도망간 거야. 그레그 대사 부부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탈출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경찰이 후문으로 진입을 했는데 저 정청래 일당이 어떤 일을 갖다가 했느냐? 대사관저 그 집 바닥에다가 뭐를 뿌렸냐면요, 신라를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들어오니까 불까지 붙인 거예요. 와,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 같으면 불 그냥 활활활 탔을 수 있지. 그러면 진짜 사람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 대사관 관저니까 재질을 내화성 재질, 불에 강한 내화성 좋은 재질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신나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그렇게 활활 타지는 않고 그냥 신나만 태우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들어오니까 경찰들한테도 싸제 폭탄도 던지고 사과탄도 던지고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7시 15분 그러니까 6시 25분에 들어갔다가 7시 15분에 진압됐으니까 50분 동안 대사관저에 난입했다가 50분 만에 진압이 된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게 언제입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면은 언제냐면은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전에 말씀드릴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중앙방송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중앙방송이 저렇게 정청래 반미 구국 결사대가 미국 대사관저 들어가서 그 대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 한 것들을 그 북한의 중앙방송에서 거의 실시간 중계하듯이 보도를 했대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정청래가 잡혔어요. 정청래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4년에다가 2년, 그러니까 징역 6년을 받았어요.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웃긴 거는 정청래는 딱 잡히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나는 사형 선고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징역 6년을 갖다가 땅땅땅 때리니까 아니 박영수도 징역 7년 받았는데 징역 6년 받으면 싼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 사형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징역 6년밖에 안 받지? 조금 어리둥절하다 그랬다는 썰이 있고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청래가 복역한 거는요 2년밖에 복역을 안 했어요. 2년밖에 복역을 갖다가 안 하고 풀려나가지고 그러니까 89년에 들어가가지고 재판받고 2년 살고 나왔으니까 91년 말쯤에는 이제 풀려났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건대 산업공학과 공대 나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대기업 취직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뭐 취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92년에 뭘 했느냐 마포에서 학원을 한 거예요. 학원을. 근데 그 학원이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는 선구자다. 누구의 선구자? 전한길의 선구자. 전한길 선생도 학원 강사에서 대박 났는데 정청래도 학원 해가지고 원장으로 그다음 강사로 뭐 그랬나? 애들 그 말 안 들으면 막 팼나? 쇠파이프로 막 팼나? 그럼 애들 공부했겠지. 그럼 성적 막 오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좋아가지고 우리 정청래 선생 잘 가르친다 그랬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들한테도 엄하게 했겠지. 아니 주한미 대사를 갖다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애들 못 잡았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정청래가 마포에서 학원 해가지고 성공하고 인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포에서 국회의원이 됐지.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02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서총련의 지시를 받은 반미 구국결사대가 주한미 대사관저를 난입해가지고 싸제 폭탄 던지고 그거 진짜 간도 크네. 그랬던 일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딱 13년 지난 2002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89년 10월에는 그 서총련 지시받은 반미 구국결사대가 대사관저를 진입했는데 딱 13년 지난 2002년 10월에는 한 총련에서 그 주한미 대사관을 들어간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그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성조기에 불 붙이고 막 난동을 갖다가 피운 거야 그때도. 근데 그때 정청래 그때는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어요. 정청래 씨가 그때는 뭐 유명한 사람이었나 뭐 팟캐스트하고 뭐 그랬었나 어쨌든 그 정청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 대사관 들어가서 성조기에 불 붙인 걸 보고 이거는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리창 몇 장 깼다고 해서 조국을 박살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유리창 몇 장 깼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2002년도에. 그렇게 따지면 계엄령 발동되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국회 유리창 몇 장 깬 게 그게 폭동입니까? 그게 폭동입니까? 싸제 폭탄 던진 게 폭동입니까? 그 다음에 한 총련에서 미 대사관 유리창 깨고 미 대사관 난입한 게 그게 폭동입니까? 계엄령 발동된 상황 하에서 군인들이 유리창 깬 게 어느 게 더 심한 겁니까? 그러면서 정청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 대사관은 미국 총독부랑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언제? 2002년도에. 그러다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마포에서 학원 잘해가지고 인기 좋아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인기 짱. 학부모가 나도 못 잡는 우리 애새끼들을 우리 정 원장님이 잡아주시네. 잘한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기사를 갖다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래놓고 2006년도에 89년 미 대사관이 아니고 대사관저예요. 대사님이 사는 집이에요. 대사님 집, 대사님 저택을 점거한 걸 이해해 주길. 날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로 되어 있어요. 2006년도 때는 정청래가 뭐였다?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도널드 그레그 그 전 주한 미 대사를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를 국회의원이 된 정청래가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까지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레그 대사가 황당했을 거야. 야, 우리 집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담 타고 와가지고 구호 몇 번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폭탄을 갖다가 던지지 않나, 사과탄 던지지 않나, 쇠파이프로 유리창 깨지 않나, 심지어 신나를 뿌리고 그 바닥에다가 불 붙였던 저 정청래라고 했던 학생이 10몇 년 만에 15년 만에 저 2006년이니까 17년 만에 딱 봤더니 국회의원이 됐대. 야, 참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 희한한 나라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 소개시켜 드렸는데 정청래 의원이 17대부터 퐁당퐁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17대 때 되고 18대 때 떨어지고 19대 때 되고 20대 때 떨어지고 21대 되고 22대 되고 지금 4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그때는 19대였는데 그때는 다시 국회의원 된 거죠. 2013년에 미국에다가 비자 신청을 갖다가 했어요. 미국에서 비자를 거부당했어요. 왜 거부당했습니까? 범죄자다. 전과가 있다. 전과자다. 그런데 어떤 전과다? 저거 미 대사관이 아니고 다 대사관저인데 자꾸 기자님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 대사관저를 점거했던 아니 우리나라 대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불 붙이려고 하고 폭탄 던지고 우리 대사님 죽이려고 했나?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거기에다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나라 들어오겠다라고 비자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청래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저 정청래가 대한민국의 그 법사위원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소추한다라고 하는 소추위원장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영김 그 대사 띄워봐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영김인데 김영 그 의원인데 지금 3선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국 참 이상하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데 한국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기는커녕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봤더니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정청래다. 정청래 어떤 사람이냐? 주한미 대사를 주한미 대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주한미 대사가 살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폭탄 던지고 그 다음에 신나 뿌리고 불 붙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 이상한 거 아니냐? 과연 한미 동맹을 논할 수 있느냐? 지금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1차 탄핵소추안에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이른바 가치외교를 주장했는데 이 가치외교를 주장한 거는 탄핵돼야 된다. 윤석열은 가치외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 윤석열은 계엄을 했기 때문에만도 아니고 가치외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되는데 가치외교는 무엇이냐? 그게 한미일 협력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거잖아요. 미국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다음에 그 탄핵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탄핵 세력이 종전 선언을 추진했는데 과거형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주한미군 철수 명분이 그 종전 선언 아니냐? 왜냐하면은 종전 선언이 되면은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니까 전쟁 끝났어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어집니까? 왜냐하면 휴전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휴전의 당사자는요 유엔군이에요. 유엔군. 유엔군 하면 핵심이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이 종전이 되려고 해도 유엔군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북한군 사령관 지금 누굽니까? 김정은이겠지. 둘이 이제 휴전하지 말고 이제 종전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는 거지. 지금은 휴전 상태고 휴전의 당사자가 미군이고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그렇게 뭐 말로만 평화가 됩니까? 평화가 되면 뭐 우리나라가 영세 중립국 선언했으면 뭐 일본이 안 쳐들어옵니까? 중국이 안 쳐들어옵니까? 러시아가 안 쳐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주한미군을 확 빼놓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분이 결국은 종전선언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지금 그 대한민국 상황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조선일보 칼럼을 갖다가 읽었는데 정우상 칼럼이라고 정우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뭐 정치부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논설위원인가 뭐 하는 건지 지금 정확히 논설위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우상 기자가 지금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하는 게 대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청래 정우상 칼럼 저거예요.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 정우상 칼럼의 결론인데 제가 봤을 때에도 저도 동감을 갖다가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소추위원장이 정청래인데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누굽니까? 문영배예요. 완전히 형청. 정청래 문영배가 쌍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으니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요. 제가 미국의 정치인이라고 해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그 CIA든 아니면 대사관의 분석관이라고 해도 지금 코리아라고 한 나라가 진짜로 스트레인지하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해가지고 샌드할 것 같아요.
영어가 자꾸 나오네. 글로벌 인사이트 할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백날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문영배가 바뀌겠습니까? 정청래가 바뀌겠습니까? 민주당이 바뀌겠습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